자, 5주차 가족복지론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대표적인 가족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에서 대표적인 기관인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1주차부터 4주차 동안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또 과제 또 토론 활동을 통해서 우리 1학년 학생들 좀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그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땐 4월 달만 잘 지나면 우리 5월 달에는 다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 나눠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때까지 조금만 힘들더라도 이제 참아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 4주차와 이제 그 5주차 부분과 6주차 부분은 이제 가족복지론을 이제 현재 실현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소개와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 또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소개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기존에 있는 텍스트, 한마디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에서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어떤 이제 기관들 어떤 그 있으며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이제 현장감 있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예, 그런 그 현장을 토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좀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저 5주차 과정인 우리 대표적인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이제 계획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양식으로 보여드리면서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기관에 가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한다는 선행적 경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약간 이제 잘 작성하고 하는데 샘플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나누고요. 또 대표적으로 가족복지를 실행하고 있는 이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안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사업계획서인데요. 뭐 전북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이제 작년부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명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건강가정 안에는 국내에 있는 어떤 위기 가정 그런 그 가정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통한 어떤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가정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로 이제 사업 범위와 운영에 대한 어떤 범위들이 확대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 기존 비본법에 의해서 기초단체에 이제 하나씩 설치가 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초단체라면 우리 그 서울시로 따지면 이제 구를 의미하겠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서초구 뭐 이렇게 구마다 이런 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하나씩 다 이제 세워지고 있고 지금 소개해드릴 진안군은 전라북도의 이제 하나의 군 진안군에 이제 속해 있는데 이 속해 있는 진안군에서 그 의무 설치가 되어 있는 이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안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운영법인이 이제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안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직영 형태가 있고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관들은 이제 사회복지 전문성을 위해서 이제 이런 법인의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이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사업계획서니까 운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결혼 이민자 가정이 이제 250가정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또 일반 우리 국내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 이제
4가구에 624명, 또 장애인들이 2,725명이 또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99가구에 259명, 다문화 가족이 총 한 249가족 해서 이제 990명의 가족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 인구는 8,1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보니까 이제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족들이 또 많이 또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사업 목적으로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면 위기 가족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가족까지도 그 사업의 범위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치료적인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의 어떤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어떤 치료적 개념보다는 예방적 개념에서 사업을 접근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건강 가족, 국내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제 결혼 이민자 가족, 다문화 가족들까지도 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들을 위한 어떤 가족, 자녀 교육 상담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요, 가족 관계에 관련돼 있는 서비스, 가족 돌봄 서비스, 세 번째, 가족 생활 서비스, 네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업들은 이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업 계획서는 이렇게 앞에 한 장에 모든 개요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딱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요. 대부분 뭐 사업 계획서에는 이제 특화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가 있죠. 왜냐면 그 진안군은 또 진안군 나름대로의 어떤 고령층 또 다문화 가족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사업 계획들을 담을 때는 뭐 사업 계획서에 어떤 특화 사업 개념도 같이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뒤에 페이지 부터 세부적으로 세부 사업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가족 관계 서비스입니다. 자, 이 가족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애 주기별 부모 역할 교육 및 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부모 역할 지원 사업, 그다음에 부부 역할 지원 사업, 아버지 역할 지원 사업,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 지원 사업, 그리고 다문화 가족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또 부모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을 대부분 이렇게 나열식으로 정리하고요. 뒤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표처럼 한 표에 그렇게 개괄적으로 내용들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사업에 대한 큰 구분을 얘기하고요. 거기에 따라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명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그 사업들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를 대부분 정해놓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뭐 적은 인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 추진 일정은 언제 정도에 추진할 것인지, 또한 장소, 어느 장소에서 실시되고 특별한 사항들은 어떠한 특별한 사항들, 뭐 몇 회를 할 것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간단히 담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부모 역할 지원 사업은 이제 세 가지가 있네요. 생애 주기별 이제 그런 교육들이라고 했는데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면 뭘까요? 자,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생애에 관련된 주기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그걸 주기별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한 것일 수 있는데 가족의 생애 주기별은 뭘까요? 자, 한 가족이 구성되려면 결혼을 해야겠죠? 자, 결혼하면서 임신, 출산, 부부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또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영유아 부모 교육 사업이 또 진행되고 또 애들이 커가면서 학령기 때 또 부모 교육도 필요하겠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문화 가족들도 거기에 따른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역할 또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부부 역할 지원 사업에는 부부 갈등 예방 교육 사업, 또 노년기 부부 생애 주기별 이제 이런 교육들의 이제 노년기 나중에는 그 애들을 다 키운 다음에 이제 노인 부부끼리만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노인 부부끼리 살다가 또 한 명의 배우자가 또 사망했을 때 이제 홀로 이제 홀몸 노인이 될 텐데 그런 어떤 그 가정들에서 미리 준비하고 위기 가정이 되기 전에 어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부부 역할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버지 역할 지원 사업은 이제 예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에 있어서 이제 가정을 꾸린 건 또 엄마, 또 자녀 양육은 엄마의 역할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버지가 공동으로 양육하고 이제 가족을 케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돼서 이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죠. 어떤 교회에 가면 우리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제 아버지 역할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어떤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을 위한 어떤 배우자 부부 교육 사업, 그다음에 인공 감수성. 자, 외국에서 와서 나름대로 외국 정서상 우리 그 농촌 우리 그 총각들이 결혼을 했을 때 이제 배우자를 맞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하나의 어떤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어떤 대우를 못 받는 경우 때문에 종종 우리 뉴스에도 나오죠. 그런 경우에 이제 똑같은 인격체로서의 인권 감수성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고요.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 환경이겠죠. 이런 언어 환경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고요. 또한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점점 이제 많아지면서 그 사회성 이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사회적 교육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들에게 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또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뭐 언어 또 정체성 확립 지원 서비스 같은 거를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족 돌봄 사업이 있겠는데요. 자, 이 가족 돌봄 사업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사업은 이제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 가족 관계 향상,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에 좋은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들도 하고 있고요. 또한 위기 가족이 되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봄 체계들, 양육, 돌봄 서비스, 또 의료 지원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가족 생활 차원에서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언어 교육도 하고 가족 상담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이제 아웃리치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서비스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족 생활 서비스가 있는데요. 가족 생활 서비스라고 하면 표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이제 일가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일반 우리 국내에 있는 가정인 경우는 이제 맞벌이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하고 또 가정을 또 같이 또 양립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녀의 돌봄이라든지 교육의 환경들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관계들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장려 양육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또 이 가운데 가족 관계를 어떻게 잘 이제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일가 가정을 잘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지원 사업이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들이 초기에 가장 겪는 문제들은 아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적인 문제가 또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한 어떤 한국어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초기 어떤 언어적인 부분들을 이제 중장기 장착 지원으로 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고 이제 공동체 이제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끔 사회 적응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본격화하는 작업들로 중장기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제 단순한 이제 언어 교육에서부터 이제 문화를 이해하고 이제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이민자들을 위한 통번역 지원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한 궁극적으로 이 괴로운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잘 적응을 하려면 이제 취업을 통해서 이제 근본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지고 일자리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소득도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제를 발휘하려면 취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들을 위한 어떤 취업 지원 연계 서비스들을 또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입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 및 이런 가족들이 결국 지역사회에 대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동체를 묶어줄 수 있는 또 기재의 어떤 플랫폼의 역할로서 우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겠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를 묶는 과정에서 먼저 자조 모임 사업이 있습니다. 자조 모임은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 가족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어려움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같이 나누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정착 단계별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언어 교육서부터 이제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 적응 프로그램들 또 정보 공유 이렇게 이제 정착할 때부터 그 초기부터 이제 중장기 계획까지 종합적인 어떤 그 지원 패키지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족 사랑의 날 또 가족 봉사단 역할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올 같은 경우 이제 어린이날 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같이 공동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이들이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가족 봉사단으로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밑에 설명하고 있는 인식 개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들로 같이 이 사업들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가족 친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나오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이제 예산안이라고 하는데 예산안을 꾸미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보조금 사업들은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2억 9천만 원 정도가 연간 예산으로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칭 펀드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50%를 매칭해주면 시에서 이제 진짜 시 군부에서 50%를 매칭해서 운영이 되고 있겠죠. 자, 3억이라는 예산으로 먼저 직원들의 인건비가 전체 2억 6천만 원 정도, 전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참, 70%가 아니라 더 높네요. 좀 많은 부분들을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갖고 이제 운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관마다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요.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제 대협력을 통해서 이제 회의, 그다음에 회의에 들어가는 어떤 그 식비, 다가비가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무비, 사업비라는 것인데 사무비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여비, 직원들의 어떤 교육 여비가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잡다한 뭐 이렇게 사무비라든지 어떤 필요한 비품들, 수용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또 차량이 있다면 보험료 같은 게 바로 재세금과금으로 책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비품을 산다거나 구입을 할 때 이 자산 취득비가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 뭐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의자 구입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비죠. 자, 사업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간식비, 식비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동체 프로그램에서 체험비들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른 재료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또 지역사회 인식 개선 차원에서 또 홍보비, 또 외부에서 교육할 때의 임차비들이 여기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자 포함돼서 이제 사업비로 운영되는데 팁으로 뭐 설명드리면 대부분 구성할 때 이제 그 원명해 법칙이 있습니다. 자, 몇 명한테 이제 만약에 간식비가 들어간다면 단가를 2,500원씩, 자, 몇 명한테 15명에게 여러분들 뭐 몇 회, 10회 제공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보시면 가족 관계라는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이제 간식을 할 때 2,500원 단가로 해서 몇 명한테 15명한테 몇 회, 총 13회에 걸쳐서 10회에 걸쳐서 이 서비스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원명해 법칙으로 이제 현장에 가시면 다 이제 배우게 될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건강가족을 위한 이제 그 사업 기관인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